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에는 뭐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번에 좀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 얘기 한번 딱 듣고 난 다음에 대출이 뭐온다 이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데가 어디예요? 은행이 돈을 갖다 예금하는 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행은 돈을 예금하는 데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데예요. 돈을 빌려준 걸 가지고서 이윤을 챙기는 데가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돈을 빌려주는 데예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빌려주느냐를 갖다 이해하는 게 개인으로서 대출을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돈을 빌려주는가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고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은행이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냐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저같이 집을 가진 사람한테만 빌려줘요. 그걸 갖다 흔히 다른 말로 하면 담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담보가 없으면은 은행은 돈을 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담보대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앞쪽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일반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담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집이에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집밖에 없기 때문에 집과 땅, 이게 흔히 말하는 부동산이겠죠.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행은 첫 번째 부분, 담보대출을 한다는 부분, 이 얘기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요. 신용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는 신용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돈을 빌려주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다 그러면 우리도 친구 사이에서 이 친구는 내 돈을 갖다 꼬간 다음에 꼭 갚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빌려주잖아요. 이런 신용이 어떻게 쌓여요? 이런 사회에서 신용이 쌓이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개인이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 직장에 의해서 이 직장에 소득을 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소득을 벌고 있어서 이 소득에 의해서 나한테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증명해 주었을 때 바로 은행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신용대출이라고 혹시 얘기해요. 여러분들 아마 신용대출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 담보가 있어야지 대출해주는 담보대출. 두 번째 부분, 신용대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증사에 의한 대출이에요. 보증사의 대출은 뭐냐면 누군가가 보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증대출, 보증사 대출. 이 세 가지 대출 이외에 은행은 대출해주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은행이 대출 받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문지장에서 그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DTI, DSR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 대출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체계화 시켰느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첫 번째 부분은 LTV예요. LTV라는 건 뭘 말하냐면 주택담보대출인 거예요. L은 뭐냐면요. 론이라고 하냐. 흔히 우리 만나 카드론이니 뭐니 해가지고 론이 뭐냐면 대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LTV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LTV가 뭐냐면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주택의 이 담보가 얼마나 가치를 대출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는 게 이게 바로 LTV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은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LTV에 대한 것들을 좀 40%인데 60%로 좀 인상해야 되고 60%에서 80%까지 올려야 되겠다. 특히 청년 대출에 대해서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80%까지 올려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이 만약에 4억짜리가 있어요. 이 4억짜리 중에 40%를 한다면 1억 6천을 갖다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60%라고 한다면 2억 4천, 80%까지 하면 3억 2천을 다 대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을 갖다 자기가 계약을 해요. 그 계약서를 한다 그러면 4억짜리 집을 갖다 자기가 계약을 했으면 계약한 것 중에 그 계약서만 있으면은 은행이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80%까지 하면 3억 2천까지 대출해 주니까 그러면 자기가 돈을 모으는 건 8천만 원만 모아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종잣돈을 아무리 모은다고 해도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돈을 모아가는 과정들은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LTV가 비율이 높아져서 LTV에 의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LTV를 갖다가 만약에 40%까지 낮춘다. 40%까지 낮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4억짜리 집을 사야 되는데 1억 6천이면 나머지 2억 4천을 갖다가
돈을 갖다가 모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2억 4천을 모으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LTV를 갖다가 완화해 준 정책이 요즘 신문지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LTV를 끼고서 자기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이 얘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문에서 LTV가 나온다 그러면 LTV가 몇 프로다 그러면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올라갔다 이 얘기 의미는 내가 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집이 어디에 있다면 이 집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몇 프로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구나. 이걸 갖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DTI라는 게 뭐냐면 그 소득 대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출해 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DTI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 그러면 40%예요. DTI가 보통 요즘 40%가 되던데 이 40%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연봉이 5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40%가 되게 되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일 때 2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 2천만 원을 갖다가 연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돈을 갖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DTI를 갖다 높여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많은 대출 금액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DTI 되는 건 보통은 그 소득자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매겨서 신용에 맞춰서 이 얼마만큼을 갖다 대출할 수 있는 이 대출 비용을 갖다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대출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DTI예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DTI에 대한 거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DSR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부채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S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R은 레이시오로 해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부채 상환 능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LTV를 받고 그다음에 DTI까지 받았는데 이 DTI와 LTV를 총 합산해서 연간의 상환 능력을 갖다 몇 프로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을 그래서 DSR을 갖다가 만약에 40%를 압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LTV를 받은 걸 상환하는 금액과 그다음에 DTI로 받은 상환한 금액을 총 합산해가지고 연간에 40%라고 하면 아까 5천만 원 생활자가 2천만 원까지 상환할 수 있는 쪽으로 제약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금액이 작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요즘 지금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DSR도 한계점 40%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풀어주자. 그래야만이 이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신용등급과 그다음에 다른 데서 집을 사서 하게 된 LTV를 갖다가 합산해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게 그렇게 돼야지 주택 거래가 활발해져야만이 사실은 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세금으로 규제하고 그다음에 대출로 규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에 의해서 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재 극단적인 폭등의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갖다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새 정부에서는 이 DTI 그다음에 DSR 이 부분들을 갖다가 완화해주는 정책들을 갖다가 만들겠다.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신문지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대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첫째 이해할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담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신용이 있어야 된다. 보증사가 있어야 된다. 이걸 갖다 합산해가지고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LTV, DTI, DSR을 해서 이 세 가지의 정책의 구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걸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돈을 모아가지고 종잣돈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어떻게 이용할 거에 대한 것들을 그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출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좀 길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마까지 모아야 되겠고 종잣돈을 얼마까지 모아야 되겠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서 주택을 사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되겠고 주택담보대출을 갖다가 이후에 못 받는 부분들은 신용대출로 해서 받아서 신용대출을 가지고서 갚아나가면서 이 갚는다는 것 자체마저도 일종의 저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갚아나가면서 자기 집을 갖다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기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대출을 알아야만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얘기들은 제 영상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신문이나 책을 찾아가지고 그 대출에 대한 공부들을 조금만 더 하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얘기는 내가 여러분들을 해드렸으니까 더 깊게 자기 현재 자기 가지고 있는 신용 등급과 자기 가지고 있는 사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금액, 그리고 이걸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면서 해나가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나중에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저와 같은 자산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길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수톨의 정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